제가 14년 동안 지금까지 중고차 딜러 일을 해오면서 이런 일은 사실 전무후무했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아마 이 앞으로도 좀 없지 않을까. 상당히 조금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판매한 적 있습니다. 판매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논란이 없었어요. 그리고 판매하고 나서 그런 논란이 생겼어요. 저는 14년차 딜러이자 서울에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1급 진단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중고차 정카TV 유튜브 채널의 정준화라고 합니다. 감가가 되는 경우는 사실 원인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좀 발견이 되거나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그런 소문을 수많은 유튜버분들이나 어떤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재생산하게 되면 그 차량의 어떤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어서 그런 소문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차량의 유지비, 정비비, 관리하는 이런 총 비용이 비쌀 때 중고차로 거래하는 경우에 신차 보증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좀 감가가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세상에 좀 지탄을 받을 만한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이슈에 휘말린다면 좀 감가가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르노의 이런 손가락 사건, 이런 사건이 좀 브랜드 이미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분이 의도적으로 남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 개인의 신념을 회사라는 어떤 그런 공적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는 그 점에서 사실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회사 전체에 피해를 주고 그 회사에 있는 임직원과 그 가족분들 전체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문에서 보니까 의미가 남성 혐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14년 동안 지금까지 중고차 딜러 일을 해오면서 이런 일은 사실 전무후무했어요. 어떤 브랜드 하나가 어떤 혐오의 이슈가 생기고 그거를 정확하게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확 떨어지는 경우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아마 이 앞으로도 좀 없지 않을까. 상당히 조금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명확하게 앞으로 르노 망했다, 르노 이제 끝장이다, 이런 거에 동의를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모든 일은 대처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사실 전망이 좋아 보이진 않는 건 사실이에요. 좋은 대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전망으로만 봤을 때는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즉시 사과문 비슷한 어떤 내용을 올렸을 때 그 해당 직원을 보호해주는 듯한 스탠스가 일단 첫 번째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만 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불타오르진 않았을 수 있는데 바로 두 번째로 그 담당자분이 직접 사과문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해명을 저는 아직도 그 해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손가락이 남성 혐오를 한다는 의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은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본 이런 남성 혐오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화나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해명문을 봤을 때 사실 불타올랐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이제 공식 입장문이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진화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잠깐 직무에서 잠깐 배제되고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보겠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거고 우리 르노는 절대 이런 혐오나 차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그래도 처음엔 안 좋았다가 진짜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약간 올라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르노, 삼성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은데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이거를 가서 제가 사장님 혹시 요즘 르노 보르노라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이거 놀리는 거잖아요. 일제히 가격이 내려갔어요. 네, 판매한 적 있습니다. 판매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논란이 없었어요. 그리고 판매하고 나서 그런 논란이 생겼어요. 아쉬워하시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논란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그 딜러분과 마찬가지로 제가 고객님 요즘에 논란 생겼는데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거 구매하신 분한테는 조금 더 잘 해드려야겠다. 근데 어차피 저렴한 차였어요. 굉장히 좀 오래되고 저렴한 한 300만 원대 정도 차량이었기 때문에 아마 데미지에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그냥 이 사태를 모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 나한테 왜 이런 거 팔았어요, 환불해주세요 이러진 않았죠. 왜냐면 제가 이런 거를 일어날 거를 예언하고 몰래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저를 원망하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르노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애초에 비인기 차종인 걸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나 똑같은 가격이라고 쳤을 때 현대기아차보다 연식이 훨씬 더 좋거나 키로수가 짧거나 이렇게 상대적인 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르노의 이미지가 낮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막 환불할 정도의 그런 사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진짜 심각하게 만약에 신차급, 예를 들어서 아르카나라든지 이렇게 신차급 QM6라든지 비싼 차종을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그런 요청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환불 사유는 아닌 것 같아서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사태를 남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기가 힘든 게, 사실 남성 혐오를 여성들이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저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혐오를 하는 사람과 혐오를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성 혐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싸움 구도인 것처럼 가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런 손가락, 남성의 어떤 성기 크기를 조롱하는 이런 손가락의 어떤 혐오의 의미는 일반적인 여성분들도 당연히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한국 여성이 무조건적으로 한국 남성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는 사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는 굉장히 뭔가 이런 많은 이슈가 있지만 사실 조금만 온라인을 벗어나서 현실을 나가서 지금 이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다 커플이에요. 다 서로 손잡고 다니고 다 사랑하고 있고 다 결혼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혐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계속 혐오를 재생산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런 혐오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거는 또 여성이 잘못했으니까 여성은 또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혐오를 아예 방지하고 개인의 신념을 회사라는 이런 어떤 공적인 곳에 드러내지 않고 좀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르노도 좀 마찬가지로 이 구매자층이 남성이니까 남성을 챙겨야 돼서 뭐 남성 혐오를 반대하자 이렇게 생각은 아마 안 할 것 같고, 실제로 남성 혐오를 반대해서 어떤 혐오를 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완벽한 이미지를 심어주신다면 아마 정상적인 여성분들의 구매하시는 숫자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남녀 편가르기 말고 잘 생각해서 혐오를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르노 차는 사실 좀 장점이 많이 있어요. 옛날 르노 닛산에서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정말 엔진이 아주 탄탄했고요. 장고장도 없었고, 현대기아 차들은 그때 당시에 조금 방청 작업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부식이 있었는데, 르노 차는 여전히 도로에서 봐도 전혀 부식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닛산이었을 때고, 완전한 르노 차종으로 왔을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단점이 조금 더 부각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디자인, 저기 측면이 있겠지만 그 디자인도 출시 당시에는 너무너무 좋았고 예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나왔을 때 LF 소나타의 대항마로 SM6가 나왔고, 뭐 산타페나 소렌토의 대항마로 QM6가 나왔는데, 근데 그 이후로 현대나 기아는 계속해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뭐 신차 단지 얼마나 됐는데 또 바뀌어, 뭐 또 바뀌어? 또 바뀌어? 이렇게 해서 한 3-4번 바뀌었는데, SM6 QM6는 사실 거의 그대로예요. 처음 모습 그대로 아직까지 이렇게 오래된 도자기처럼 완전한 이런 어떤 뭔가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골이다, 질린다, 나 이거 구형 신형 샀는데도 구형 같다, 이건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구형을 샀는데도 신형처럼 보인다 라는 점에서 거꾸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르노가 정말 잘 대처해서 이미지가 올라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르노 차들의 가격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서 좀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고 제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 돈을 많이 더 안 벌어도 좋으니까 떨어지지만 않게, 브랜드 가치 진짜 떨어지지만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타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이게 점점 쌓여가면 결국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 구도에서 밀려나 버리게 되면 남은 차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소비자들 전체가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 잘 해주셔서 가격 제발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일단 지금 있는 것들을 좀 급매를 할 생각이에요.
좀 급매를 할 생각이고, 지금 그 이후의 대처가 이미 저는 나왔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어떤 조사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눈물 나지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르노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저렴하게 싸게 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 엄청 재고도 엄청 많고 한데 많이 싸졌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투자 잘 해놓으면 나중에 오를 수도 아닐 수도, 이거는 그냥 본인의 판단에 맡기세요. 르노차, 나는 이런 이미지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차가 내 마음에 들고 디자인이 좋아 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미지를 조금 설사 안 좋아지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남의 보여지는 시선이 싫고 누군가가 나를 막 보르릉 이렇게 놀린다면 나 못 견딜 것 같아 하면 안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300만 원대, 400만 원대, 500만 원대 르노 차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뭐 떨어지면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300만 원이면 다 떨어져도 300이 사라지는 건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폐차만 해도 1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렴한 차종에서는 그래도 현대기아보다 조금 더 좋은 연식, 좋은 키로수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떨어질 데가 없는 차들은 구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기 힘든 게, 어쨌든 르노를 신차로 구매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최근에 비싼 값을 주고 르노 차량을 구매하신 지금 소비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가 정말 너무 슬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딱 그 하나입니다. 다시 르노가 대처 잘해서 그 이미지가 다시 브랜드 이미지를 굳건하게 갖추고,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이 1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던 오로라 프로젝트 정말 잘 돼서 오로라 1 10만 대 파시고, 오로라 2 20만 대 파시고, 오로라 3 30만 대 팔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시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처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